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만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으로 돌리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경증 환자를 돌려보낸 만큼의 손실분을 병원에 보상해주고 그 비용을 중증 환자 치료에 투자하도록 하는 건데 삼성서울병원 등 3곳을 상대로 시범 운영됩니다. 유럽에서는 오는 3월부터 아이폰 이용자가 애플이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아이폰 인앱 결제 외의 결제 수단도 허용됩니다. 애플은 유럽연합이 빅테크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 시행을 예고하면서 이 같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넥슨이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만 1000여 명인데 이들은 아이템 구매로 손해를 봤을 뿐 아니라 업체가 거짓 공지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가 서울에만 200곳이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사고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정작 필요한 곳은 지정되지 않는 등 보호구역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하고 경증 환자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 사업이 이달부터 시작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제2차 건강보험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서울병원과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상대로 시행하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들 병원은 앞으로 중증, 희귀 난치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돌려보내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경증 환자를 돌려보낸 만큼 진료 손실분을 보상해주고 병원은 그 비용을 중증 환자 치료에 더 투자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보상금으로 한 해 900억 원을 들여 시범 사업을 하는 4년 동안 3,6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의료 취약지입니다. 부족한 의료 인프라는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발맞춰 전남권 의대 신설을 염원하는 결의대회가 열렸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남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7명으로 전국 평균에 크게 부족합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무려 17곳에 달합니다. 광역단체 가운데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42만 원으로 가장 많지만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곳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양성 시스템이 없어 200만 도민은 생명권과 건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과 예상 환자 절반이 우리 지역에서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전남 도민 500여 명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지역민들은 의료 취약지 전남에 국립의과대학을 신설해 주길 염원했습니다.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하자! 전남에서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는 환자만 매년 70만 명이라며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현실을 바라봐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개혁 혁신 차원에서 의대 증원 정책에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전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전남에 국립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는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양 지역의 의대 캠퍼스를 운영하는 1대학 2캠퍼스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캐나다를 방문해 1000km 떨어진 두 대학에서 운영하는 노던 온타리오 의과대학의 성공 사례도 벤치마킹했습니다. 국립의과대학이 없는 민간병원만 가지고는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 현실을 볼 때 국립의과대학은 반드시 전라남도와 같이 의과대학 자체가 없는 지역에는 꼭 유치돼야 된다. 그리고 국립의과대학이 중심이 돼서 사랑탑 역할을 하면서 공공의료, 도민 건강권, 도민 행복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5세 인구가 4명당 1명꼴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이번만큼은 의과대학 신설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겨울철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난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에너지 저감 기술이 속속 개발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붉은색 윤기를 머금은 딸기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농장주 박혜선 씨는 매년 급등하는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컸는데 올겨울은 낙엽 보온 커튼 덕분에 한시름 났습니다. 머리카락 10,000분의 1 굵기의 실리카 성분 물질인 에어로겔로 만든 커튼인데 보온성과 습도 조절 효과가 탁월합니다. 화학솜과 부직포 등을 섞어 만든 기존 보온 커튼보다 난방비를 40% 정도 절감했습니다. 에어로겔 자체가 부피가 적기 때문에 일단 그늘막이 형성이 별로 안 돼서 햇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기성이 다른 보온 커튼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병충해에는 확실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지열과 태양열을 결합한 난방 시스템도 선을 보였습니다. 지열 시스템은 땅속 150m, 연중 15도 내외의 온기를 펌프로 끌어올려 난방에 활용합니다. 농진청은 지열 에너지와 태양열 에너지를 함께 저장해 50도의 온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허 출원을 마친 뒤 농가 보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PVT 패널과 지열을 결합하여 개발한 복합 열화 온실 냉난방 시스템을 시험 온실 180제곱미터에 적용한 결과 냉난방 비용을 78%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딸기 줄기 사이로 배관이 지나갑니다. 온도에 민감한 곳만 집중 보온하고 온도 영향을 덜 받는 곳은 저온으로 관리하는 부분 난방 기술입니다. 30%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물론 첫 수확 시기가 20일 빨라지고 수확량도 23% 늘었습니다. 농진청은 온실의 틈새와 파손 부위를 수시로 점검하고 난방 장치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에너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유명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이템 당첨 확률을 조작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지면서 이용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업체가 그동안 거짓 해명을 일삼아 왔다며 게임사를 상대로 한 소송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면 캐릭터의 능력치를 키울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잘하고 싶으면 돈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능력치가 뽑힐지는 무작위로 결정되는데 인기 능력치가 나올 확률이 낮아서 조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해당 게임을 운영하는 넥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하면서 논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이를 누락하여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에 대해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보아 그러자 해당 게임 이용자들이 넥슨을 상대로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 준비에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이용자만 1000여 명. 게임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례로는 역대 가장 많은 소송인이 참가하게 됐습니다. 게임 회사 측이 정보 비대칭을 이용해서 확률을 조작한 사례이므로 굉장히 분노를 느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 같습니다. 소송에 나선 이용자들은 확률이 조작된 걸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아이템을 속아서 사 손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해 업체가 거짓 공지로 대응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 행위를 통해서라도 이제 우리의 이렇게 권익을 발현을 해야 되겠다. 이미 공정위 조사에서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밝혀진 데다 앞서 관련 사건으로 일부 승소한 사례도 있어 이번 단체 소송 역시 법원에서 이용자들 손을 들어줄 거란 기대가 큽니다. 소비자로서 존중받아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판결로서 보여준다면 이제 비로소 우리 사회가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향으로 변화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확률 조작 논란에 휘말린 게임이 더 있는 만큼 이번 소송 결과는 게임 이용자들에게 큰 파장을 부를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애플이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출하량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발표된 시장조사기관 ID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은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한 17.3%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점유율 수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22년 4위에 그친 애플은 지난해에는 아너와 오포, 비보 등 경쟁 업체를 모두 제쳤습니다. 지난해 중국 스마트폰 시장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과 소비 지출 위축 등으로 전년 대비 5% 줄었지만 아이폰은 2.2% 감소에 그쳤습니다. 오늘 3월부터 유럽에서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고 개발자는 아이폰의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운영체제 iOS와 앱스토어, 웹브라우저 사파리 등에 대한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3월부터 유럽연합에서 빅테크로 불리는 거대 정보통신 기업의 폐쇄적인 플랫폼을 전면 개방하도록 한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구글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애플 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해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협상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가 발목을 잡았는데 내일부터는 예정대로 법 적용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법 시행을 불과 이틀 앞둔 마지막 본회의 직전까지 진행된 여야 협상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조직 신설 문제를 꺼낸 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무산시키겠다는 것과 같다고 성토했습니다. 2020년 11월 행안위 법사위에서 딱 한 번 논의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꺼내든 저희가 무엇입니까? 대기업과 달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위태롭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격차를 해소하려는 그리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저는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법 유예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동안 손 놓고 있었던 정부 여당의 태도부터 반성하고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내놓으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약 다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한다면 오늘 또 누가 죽을지 모릅니다. 정부 여당은 속이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청 출범 역시
3년 전 법 제정 때부터 고용노동부가 로드맵에 담은 거라고 주장하며 여당의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저희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도 소중하고 일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 계신 노동자 한 분 한 분의 안전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유예한 처리가 불발되면서 내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1명 이상 숨지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여야는 법 시행 이후라도 추가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청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커서 해법을 찾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YTN은 어르신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교통약자인 노인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점검합니다. 일부 노인시설 앞의 도로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차량 속도를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속 카메라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홍보도 덜 돼 있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로당 앞입니다. 통행하는 차량 사이로 어르신들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도로 옆은 주차된 차들로 빼곡합니다. 말 그대로 노인네 보호 구역이라는 건 이제 그 말 그대로겠죠. 근데 뭐 차는 뭐 오고 가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사고가 무서우니까 자기들 이제 골목으로 피하는 거는 피하지. 이 도로를 다니는 운전자들도 노인보호구역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도로에 적힌 큼지막한 문구와 표지판도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말합니다. 멘트가 나오니까 조심해서 갈 수밖에 없죠. 길이 좁으니까 조심하고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내비에서 안 알려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죠. 이런 간판 같은 걸 볼 여력이 별로 없어요. 지난해 6월 기준 서울에 있는 노인보호구역은 200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금지됩니다.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배 내야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처럼 일반 도로에 비해 처벌도 과중됩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가 의무인 것과 달리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않아 단속과 계도 효과가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그 단속이 잘 안 된대요.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운전자도 잘 모르고 단속 카메라도 대부분 없다 보니 사고 예방 효과도 의문입니다.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앞 도로는 지난 2021년 4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년여 만에 노인 6명이 보행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작 바로 인근에 있는 경동시장 앞 사거리는 서울에서 노인 보행자 사고가 제일 잦은 곳이지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쪽에 신호만 좀 길게 해주시면 돼. 아무래도 그 속도를 줄여야지 거기는. 교통사고로 숨지는 노인 비율이 늘고 노인 인구 비중도 늘어나는 추세여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구역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내일 시작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5월에 교통비를 환급해주는 K패스와 더 경기패스, I패스를 출시합니다. 각각의 혜택이 다른 점을 이용하면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비 환급과 무제한 이용 등 각각의 교통카드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가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지자체가 이것을 자기 지역 주민들의 통행 패턴에 맞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2,000원 혹은 65,000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지하철 등을 무제한 타는 정액제입니다. 4월 김포시를 시작으로 인천시와 그 외 수도권 지역으로 사용 범위를 계속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인천시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와 더 경기패스, 인천 아이패스를 준비 중입니다. K패스와 경기패스, 인천패스는 한 달에 15차례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 중 일반인은 2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줍니다. 일반 버스, 지하철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순환버스, 신분당선, 그리고 금년 3월 개통 예정인 GTX-A까지 요금 체계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다만 K패스는 만 19살에서 34살에게, 경기와 인천패스는 19살에서 39살의 청년에게 30% 환급을 해줍니다. K패스 지원 상한이 월 최대 60회인 반면 경기 인천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기와 인천패스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에 최대 각각 24만 원과 12만 원을 지원해주고 인천패스는 65세 이상에도 30% 환급을 해줍니다. 수도권 대중교통비 지원 체계를 공동으로 연구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상반기 중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출시해 월 5만 8천 원에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의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을 지원합니다. 이번에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 간의 구체적인 할인 연계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간의 이 세부 운영 내용을 놓고서는 의견차가 있어서 시스템 통합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만년 1위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예상을 깨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등 재계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친환경차 전환 흐름을 타고 현대차와 기아가 역대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 1천억 원, 기아는 1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 1년 전보다 각각 54%와 60% 넘게 늘었습니다. 개별 영업이익으로 따져도 두 기업 모두 나란히 국내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만년 1위였던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앞지르며 14년 만에 1위를 갈아치운 셈입니다. 이번 실적 호전은 유럽과 북미 지역 판매가 늘고 수익성 좋은 친환경 차량 비중이 높아진 영향이 컸습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이어진 전기차 수요 둔화의 타격을 최소화한 것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 이미 갖추어 놓은 환경차 라인업들을 활용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안정적인 판매 및 손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되찾은 SK하이닉스도 시장 예상을 깨고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AI 서버에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등 고부가 제품 수요가 늘고 단가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업황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에서 압도적인 1위를 유지 중인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중 차세대 제품을 양산하는 등 생산 확대를 예고했습니다. 지난 한 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지나온 우리 기업들의 성적표가 속속 공개되는 가운데 한동안 확고했던 재계 지형이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앞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지자체 간 정책이 달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는 제한이 있어 보입니다. 수도권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만큼 도입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